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엔 잘 듣지도 못했던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했죠. 저는 베개를 한번 고쳐 베고 이불을 털어 다시 덮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 47분. 괜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새벽에 깨는 일이 잦아지는 건 당연하다고는 해도 자고 일어나면 꼭 뒷목이 뻐근하고 다리가 저린 건 참 익숙해질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천장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쪽에서 아주 작게 무언가를 질질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쓱 또각. 그 순간 등줄기를 뭔가 훅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이라기엔 너무 생생했고 너무 선명했습니다. 혹시 물을 마시러 누가 나왔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일까 아니면 아들이 화장실이라도 간 걸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만 기울인 채로 문 쪽을 조심스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기척이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도 없고 발소리도 더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살짝 열어놓았던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들고 있었는데요. 그 틈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누군가의 그림자.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본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그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 발끝 2개 그게 분명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기억도 안 납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다 조심스레 숨을 죽이고는 작은 기척도 내지 않았죠. 그림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도둑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창문이라도 열려 있었나 싶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문을 열어볼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 내지 말자, 그냥 이불 안에서 기다리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눈을 감은 채 한참을 버텼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순간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조용히 아주 느리게 그림자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일 먼저 거실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도둑이 침입한 흔적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문도 확인하고 창문도 다 닫혀 있는지 확인했죠. 현관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거실도 멀쩡했습니다. 냉장고 문, 가스레인지, 방문 손잡이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평온한 아침. 그런데 제 머릿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선명했던 그 그림자가 자꾸 떠올랐고 그게 대체 누구였는지, 왜 거기 그렇게 서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혹시 내가 꿈을 꾼 걸까? 이 나이에 헛것을 본 걸까? 혼잣말로 그렇게 위로도 해봤지만 그날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쓱 또각. 시계는 새벽 2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숨을 죽인 채 다시 이불 안에서 문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요, 또 있었습니다. 그림자.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높이, 같은 정적. 그날도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반복했습니다. 정확히 새벽 3시 누군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고요. 그저 서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짐작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도둑이라면 왜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걸까요? 가족이라면 왜 그렇게 서 있어야 하죠? 그렇게 5번째 새벽이 지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림자를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그리고 그날도 그 그림자는 있었습니다. 2발, 실내화, 검은색 바지. 누구지?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실루엣이 어렴풋이 익숙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희미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림자는 사라졌고 집안은 다시 조용했습니다. 그날은 아들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고 며느리 지연이는 말없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전 그 애의 뒷모습을 보고 도저히 그 새벽의 그림자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꼭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조금 넘은 시각. 묘하게 개운치 않은 기분이 남아 있었지만 더는 누워있기 싫더군요. 그림자가 사라진 직후라 그런지 그때까지도 심장이 살짝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고요했고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부엌 쪽에서 물컵이 닿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살펴봤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서 있더군요. 한 손엔 컵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냉장고 문을 닫는 중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제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죠. 지연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어머님. 물 좀 마시려고요. 공손한 말투. 정제된 표정. 언뜻 보면 아무 이상 없는 며느리의 평범한 아침 같았습니다. 하지만요. 그의 눈빛이 묘하게 마주치질 않았습니다. 대답은 정중했지만 시선은 저를 피해 있었습니다. 컵을 입에 댈 때도 부엌 등불을 끌 때도 고개를 완전히 숙이진 않았지만 어딘가 시선을 내리깐 느낌이랄까요. 지연은 물을 다 마시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주무세요, 어머님. 그리고요, 말끝을 다 맺기도 전에 조용히 발끝으로 걸음을 옮기더니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살금살금 소리 없이 걷는 움직임.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 새벽 문 앞에서 서 있던 그림자의 실루엣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그날 오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지연이가 며칠 전부터 일찍 자는 걸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과 같이 들어가선 바로 불을 끄고 소리도 잘 안 나던 그 며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잠든 시간 이후로는 늘 인기척이 났죠. 그러면 낮에는 자고 밤에 활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히 물을 마시러 나오는 거였을까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냥 우연이겠지 싶다가도 그림자의 실루엣이 떠오르면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아들은 늘 바쁘게 출근하고 저녁이면 피곤한 기색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 애한테 이런 얘기를 꺼낸다면 엄마, 그냥 기분 탓이에요. 그 한마디로 넘겨질 게 뻔했습니다.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차라리 제가 예민해서 예전보다 잠이 얕아져서 생긴 착각이면 좋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날 밤 일부러 조금 늦게 잤습니다. 어차피 새벽 3시는 돼야 인기척이 느껴지니 혹시나 내가 뭔가 잘못 본 거라면 그걸 확인하자는 마음이었죠. 그리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쓱도각. 거실 쪽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발소리. 잠에서 깬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직접 들은 소리였습니다. 문 아래 틈엔 다시 그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같은 위치, 정확히 같은 시간, 정확히 같은 정적. 그 순간 저는 묻고 싶어졌습니다. 지연이니? 확신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누구에게 말하자니 너무 허망한 일 같아서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을 차리고 있었고 그날도 역시 정중하게 딱 필요한 말만 하더군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날 새벽 그림자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그림자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얕게 자게 됐습니다. 억지로 자려 해도 그 시간만 되면 본능적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림자가 서 있었죠.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정각. 기계처럼 반복되는 그 행동이 어느새 무서움을 넘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건지, 왜 말없이 서 있다 사라지는 건지 무언가 의도를 가진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 잠버릇이라고 보기엔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그 시간에 깨는 것도 그리고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그저 습관이라 보기엔 너무 정돈되어 있었고 지나치게 일정했죠. 그날은 새벽에 그림자가 사라진 직후 저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나가봤습니다. 거실은 여느 때와 같았고 불도 꺼져 있었지만 냉장고 옆 벽 쪽 손잡이에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부분만 유난히 닦인 듯 윤이 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문고리는 손자국이 그대로인데 그 문고리만은 유리알처럼 반질반질했습니다. 이걸 매일 닦나?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안방 앞을 지나가다 지연의 실내화가 살짝 옆으로 밀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요, 그 밑창이 유독 닳아있더군요. 특히 오른발 뒤꿈치 부분이 심하게 닳아서 천이 거의 벗겨질 듯 얇게 남아있었죠. 집안에서 신는 슬리퍼가 저렇게까지 닳을 수 있나. 저도 집에 오래 있다 보니 실내화는 자주 바꾸곤 했지만 그렇게 한쪽만 유난히 닳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부러 TV를 켜두었습니다. 소리를 줄이고 앉아있다가 인기척이 들리는 순간 볼륨을 껐죠. 그때였습니다. 끽 철컥. 욕실 문 여닫는 소리. 거실 끝쪽 문에서 나는 가벼운 문틈 마찰음. 그 소리는 익숙했지만 그 시간에 들리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지연은 원래 아침에 샤워를 했고 저녁엔 세안 정도만 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분명히 누군가가 욕실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을 덮은 채 숨죽이며 누워 있었는데 그 다음 들린 건 쓱쓱.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턱 쪽에서 들리는 그 묘한 마찰음이 반복되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닦는 소리다. 그건 뭔가를 조심스럽게 닦는 소리였습니다. 청소기나 걸레질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 조용히 문지르고 있는 듯한 집요하게 같은 자리를 반복하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섬세하고 너무 일정해서 단순한 행동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대체 뭘 왜 이 시간에?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던 듯한 얼굴로 지연은 조용히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눈은 피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물건 하나하나를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의 수세미가 매일 새 것처럼 느껴졌고 욕실 문 손잡이엔 물기 자국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세정제도 새로 바뀐 게 눈에 띄었습니다. 청소를 꼼꼼히 한다는 이유로 보자면 칭찬받을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행동을 지우는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손전등을 작은 수첩과 함께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숨기는지, 왜 그렇게까지 닦고 다니는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애가 새벽에 뭘 하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더 지켜봤습니다. 그림자는 계속됐고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안의 불안은 커졌고 이대로 더는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근처 성당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던 후배 은실이를 불렀습니다. 스마트폰에 능한 애라 가끔 문자 설정 같은 것도 도와주던 아이입니다. 은실아, 요즘 집에 조그만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다며? 은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요즘 잘 쓰세요. 집안에 놔두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랑 연결하면 영상도 다 확인되고요. 그거 문 앞 천장 같은 데다 붙일 수 있어? 아유, 그럼요. 양면 테이프 붙이고 전원 연결만 하면 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은실이는 작고 흰색의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스마트폰이랑 연결해 앱도 설치해주고 충전식이라 밤새도 끄떡없다고 하더군요. 이거 제일 넓게 보이게 하려면 이쪽에 붙이면 돼요.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며느님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카메라는 제 방문 위 천장 구석에 조용히 붙여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집안의 불이 하나씩 꺼져가던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고 누운 채 스마트폰 화면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선명했습니다. 좁은 복도 그리고 제 방문 앞이 아주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향해 다가갈수록 제 손끝은 떨려왔습니다. 그 순간 화면 오른쪽에서 천천히 누군가가 걸어왔습니다. 걸음은 아주 조심스러웠고 발끝으로 바닥을 눌러가며 걸어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영상엔 분명하게 잡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잠옷 차림,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 애는 제 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약간 굽히는 듯한 자세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건지 아래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도 정적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이 5분, 10분, 15분. 시간이 지났지만 지연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손을 모으고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모습. 그걸 보는데 처음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분명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화면을 계속 보다 보니 그 애의 등 뒤에서 뭔가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건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엿보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가온 사람, 혼자 생각에 잠긴 사람, 혹은 무언가를 용서받고 싶어 하는 사람. 왜 저런 자세로 매일 밤 서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화면을 껐지만 눈앞에 그 모습이 그대로 맴돌았습니다. 정적 속에 서 있던 그 애의 자세, 그 묘한 조심스러움과 반복되는 습관. 그 모습 처음엔 무서웠고 그 다음엔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첫 영상을 본 뒤 저는 며칠을 더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약간 굽힌 자세.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단 한 번도 제 방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매일 밤 조용히 화면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게 습관처럼 느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영상은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2시 59분. 거실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지연의 모습. 그 애는 문 앞에 도착하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음처럼 보였지만 볼륨을 조금 높여 다시 재생했을 때 그제야 아주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의 입에서 또렷하게 나온 단어였습니다. 화면 속 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니었어요. 전 그냥 엄마 하지 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면을 멈췄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애는 분명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흐름은 단순한 잠꼬대나 습관적 중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기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말투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밥도 잘 먹었고요. 그런데 왜? 입술을 꼭 다문 채 눈을 감은 듯 서 있는 지연.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분명히 갈라졌습니다. 감정이 눌려있고 어딘가에서 터져 나오려는 걸 애써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이불 안에서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특히 엄마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하지 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분명 저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의 과거 어딘가에서 꺼내진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지연은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전날 밤 그렇게 오열에 가까운 중얼거림을 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무언가 묻혀 있다는 걸. 이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밤 어떤 반복된 행동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분명히 무언가 말하지 못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죄책감인지 상처인지 트라우마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 애는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우려는 사람, 혹은 무언가에 갇힌 사람. 그리고 그걸 알아버린 저는 이제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거실엔 조용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식탁 위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애의 손놀림은 부드러웠고 움직임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전날 밤 문 앞에서 그렇게 혼잣말을 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순간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밤엔 잠 잘 자니? 그 한마디에 그의 눈빛이 딱 멈추더군요. 아주 미세하게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정지된 표정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금세 웃었습니다. 아, 네, 요즘은 좀 뒤척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웃음의 깊이가 얕았습니다. 눈 아래로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고 손끝은 살짝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며칠 전부터 내 방 앞에서 누군가 기침을 하더라. 밤에 자꾸 들려서. 지연은 이번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손으로 앞치마를 쓸어내리며 눈을 내리깔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 말투, 그 톤, 모든 게 예의 바르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는 기운이 분명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로 놓인 찻잔 사이로 서늘한 공기가 한 줄기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면서도 제 쪽을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애는 지금 무언가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 숨기는 게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애가 안방에서 나간 틈을 타 살짝 방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내부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 안쪽 책상 옆 작은 서랍 위에 놓인 손수건들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정리정돈이 지나치게 되어 있었고 모서리 하나하나가 다림질한 듯 곧게 펴져 있었죠. 그건 단순한 깔끔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컨트롤하려는 태도, 자신을 정리하려는 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앉으니 지연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정갈했고 말투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들을. 말을 할 때마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짧은 침묵이 흐르며 대답은 늘 완벽하지만 진심은 피하고 있다는 걸. 그 애는 지금 겉모습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꾹 눌러 담긴 고통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더는 혼자서 추측만 하며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지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물어봐야 할 것 같으면서도 괜히 잘못 건드렸다간 더 다칠 것 같아. 그냥 조용히 더 조용히 그 애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의심과 걱정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그림자, 그 속삭임, 그리고 평소의 공손함 뒤에 숨겨진 말 못할 그늘. 그러던 중 성당 봉사활동을 같이 했던 은실이가 다시 들렀습니다. 반찬을 나눠주러 온 길이라며 들렀는데 저는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은실아, 너 요즘도 그 복지관 옆에 있는 심리상담센터 다닌다 그랬지? 은실은 반색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저번에 얘기했던데요. 어르신들 상담도 하고 가족 상담도 해요. 혹시 가족 중에 밤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있으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니? 은실은 제 눈치를 한참 살피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이상하세요? 저는 자세한 얘긴 꺼내지 않고 대충 말했습니다. 그냥 잠결에 돌아다니고 기억 못하고 말을 중얼거리는 식으로. 은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요, 예전에 우리 외삼촌도 그랬어요. 잠결에 누굴 혼내기도 하고 주방에서 뭘 계속 정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어릴 때 있었던 안 좋은 기억 때문이었대요. 해리성 수면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해리성 그게 뭔데? 은실은 잠깐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하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과거 트라우마가 수면 중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래요. 일종의 기억 분리 반응인데 깨어있을 땐 멀쩡하다가 잠들면 반복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가해자랑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자신이 피해자였을 때 상황을 재현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가해자와 동일한 행동, 피해 당시 상황의 반복.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 중얼거리던 단어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 그날 오후 은실이와 함께 근처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제가 직접 예약하긴 어려웠기에 은실이가 대신 상담을 잡아주었습니다. 상담실은 아늑했고 중년 여성 상담사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연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라 칭하며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습관, 무릎을 굽히는 자세, 중얼거림, 엄마라는 단어, 그리고 낮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반응. 상담사는 제 말을 끊지 않았고 한참을 듣고 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행동들은 외상 후 반응 중에서도 수면 중 해리에 가까워 보입니다. 수면 중 해리요? 네. 무의식 속에서 억눌린 감정이나 공포가 일정한 시간의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특히 아이 때 겪은 강한 학대나 충격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반복되곤 합니다. 그럼 저 아이가 그걸 일부러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자신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잘못 추궁하거나 눈치 주면 더 깊숙이 감추게 돼요. 오히려 반복이 심해지고요.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는 매일 밤 자신의 과거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엄마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서 있었던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걸 기묘한 행동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걸. 누군가의 아픈 기억이었고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상처라는 걸. 그날 밤 저는 다시 CCTV 영상을 켰습니다. 지연은 어김없이 문 앞에 섰고 이번엔 그 자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손끝이 살짝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각도도 평소보다 더 낮았고 입술이 몇 번이고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걸 보면서 저는 더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애가 내 앞에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 먹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더 명확하게 지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하루 종일 기운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침부터 유독 말이 없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눈 아래는 붓기가 있었고 부엌에서도 동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애의 어떤 표정이 위장된 평정인지 어떤 행동이 억눌린 습관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녁이 지나고 집안은 평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아들 역시 일찍 잠든 듯 방에서 불이 꺼졌고 지연도 안방 문을 닫은 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느 날과 같은 복도, 익숙한 문 앞의 앵글. 그리고 시계는 2시 5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시 58분. 화면 오른편 그 애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걸음이 느렸고 어깨는 평소보다 훨씬 더 구부정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풀어져 있었고 손은 허공을 헤매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문 앞까지 다가오더니 그 자리에서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대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문 앞 바닥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손등으로 눈을 가린 채 온몸을 작게 떨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손끝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지연의 입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문 안 열었어요. 말 잘 들었죠? 눈을 가린 손등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애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안 울었어요. 문도 안 흔들었고 발소리도 안 냈어요. 그 사람은 착했어요. 진짜예요. 밥도 줬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지연은 입술을 꼭 다물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떨어져 복도 바닥에 얼룩처럼 번졌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숨이 멎을 듯한 감정이 그 화면 안에서 퍼져나왔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어딘가 고장난 사람의 붙잡지도 떼어내지도 못하는 기억 속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곤 한마디를 더 꺼냈습니다. 이젠 안 할게요. 이젠 안 그럴게요. 제발. 그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영상 속 그 애는 더는 문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갇혀있던 문턱 위에 다시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애는 지금 과거의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단 한 번도 그 애를 놓아준 적이 없었던 겁니다. 영상 속 지연은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을 짚으며 일어난 그 동작조차 어떤 숙련된 루틴처럼 매일 반복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복도 끝으로 사라졌고 영상은 멈췄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지연이 그 문 앞에서 했던 말. 그 애가 그 문을 두려워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문이 과거에도 누군가를 향해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무릎 꿇은 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그 영상 다시 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애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며칠을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 애의 눈빛은 자꾸만 식어갔습니다. 아침마다 붓기 남은 눈으로 일어나고 부엌에서 마주치면 순간 눈동자를 피했고 거실에 앉아있으면 저를 등지며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꾸 저를 피하려는 걸 느끼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더는 늦으면 안 되겠다. 그날 아침 아들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집엔 우리 둘뿐이었고 조용한 정적이 식탁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밥상을 치우려 할 때 저는 천천히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아. 그 애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돌리기 전 잠깐 숨을 삼키는 기척이 느껴졌고 이내 익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중하고 조용한 눈빛. 하지만 저는 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새벽. 내가 문 앞에 있던 거 내가 봤어. 그 애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옆으로 시선을 떨구더니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혼내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알고 싶었어. 지연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탁 옆 바닥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그 애는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세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문 앞에 앉아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으니까요. 지연은 숨을 길게 내쉬더니 마치 처음부터 준비했던 이야기처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였어요. 그땐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요. 작은 원룸. 엄마는 새벽에 일 나가고 저는 혼자 일어나 학교 갈 준비하고 그런 게 일상이었어요. 지연은 바닥을 바라보며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말수도 없고 웃는 것도 거의 못 봤어요. 어느 날 집에 엄마 친구라는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렸고 엄마는 없었고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웃었어요. 그냥 웃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 손을 잡고 다리에 앉히려 하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엄마가 오자마자 말했어요. 숨이 끊기는 듯 말이 잠시 멎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엄마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그릇을 내리치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너처럼 키운 딸도 있어. 넌 왜 자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그러고는 문을 잠갔어요. 불도 안 켜주고 저 혼자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바닥에 입을 박을 듯 엎드린 채 끊어진 숨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저는 계속 문만 바라봤어요. 잘못한 것도 없고 왜 혼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엄마는 내 얘기를 안 들어줬어요. 아니 그날만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는 제 말을 엄마는 믿지 않았어요.
어디서 다쳐와도 울어도 뭔가 말하려고 해도 항상 조용히 하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전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문 앞에만 서면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됐어요. 지연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가 더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사라졌지만 엄마는 남았으니까요. 그 사람은 저를 보며 웃기라도 했는데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애는 이제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울음처럼 보였습니다. 문 앞에 매일 서 있는 건요. 그게 제가 벌받던 방식이었어요. 엄마가 화가 나면 말도 안 하고 문을 잠갔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나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말도 그 아이가 꺼낸 말들을 덮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전 아직도 그 문이 무서워요. 이유도 없이 닫히는 문. 내 얘기를 막는 문. 그리고 엄마가 열지 않던 그 문. 저는 그 아이를 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옆에 앉았습니다. 문 앞이 아닌 사람 앞에서 무릎 꿇은 그 아이에게 같은 높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눈에 띄게 바뀐 건 없습니다. 아침이면 지연은 여전히 반찬을 꺼내고 저는 묵은지 국물을 자작하게 끓여 밥상에 올립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아닌 눈빛으로 그 애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한마디가 그 애가 스스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첫 걸음이었기에 그날부터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 근처 상담센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날엔 식탁 정리도 한결 느긋했고 설거지 중간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복도 쪽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이젠 거기 서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켜봤습니다. 간섭도 하지 않고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애의 공간을, 그 애의 시간을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CCTV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처음엔 감시였습니다. 그 아이를 알기 위해, 두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 밤 그 영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화면을 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그 아이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카메라는 그대로지만 화면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문 앞은 텅 비어 있었지만 더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잠에서 살짝 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귀를 곤두세웠겠지만 그날은 조용히 눈만 감았습니다. 복도에 아무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문틈 아래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따뜻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먼저 부엌에 나와 있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있었고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물을 데우며 말했습니다. 잘 잤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이상하게 오늘은 깊게 잔 것 같아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애는 이제 그 문을 지나왔습니다. 완전히 다 나은 건 아니더라도 이젠 혼자 닫힌 문 앞에 서 있진 않을 겁니다. 저녁 무렵 집안에 햇빛이 길게 들어오던 시간, 거실 벽에 걸린 작은 CCTV 모니터를 조용히 내려두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그날 저녁 김을 구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음 주 상담엔 같이 가주실래요? 저는 놀라지도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가만히 옆에 있어주겠다고. 그날 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이불을 덮으며 저는 문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애는 매일 새벽 엄마 앞에 무릎 꿇던 아이였습니다. 전 이제야 그걸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문 앞에 함께 서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그 애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